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확인하시는 동안에 그 소개를 드리면 손은미 교수님은 2013년에 학위 취득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고등과학원, 천문연구원, 연세대학교 연구원을 거쳐서 2021년부터 충남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수상 강연으로는 코스믹 웹과 은하 진화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전에 한번 신호를 드리고 5분 전에 신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의 송현미라고 합니다. 우선 젊은 천문학자상을 타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제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제가 받게 돼서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만은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격려로 알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하 진화와 그다음에 우주 거대 구조를 연결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은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은하를 가지고 우리 우주에 있는 물질 분포를 추적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요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크 에너지와 다크 매터인데 이 다크 매터를 추적하는 어떤 하나의 추적자로서 눈에 보이는 은하를 저희가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해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이드 영역에 있는 은하의 그룹이라고 부르는 은하군의 질량 분포를 가지고 그 은하군이 들어있을 것 같은 암흑물질 헤일로의 질량 분포를 유추한다던가, 그래서 그걸 유추하면서 초기 우주에 있는 비가우스 넌 가우시아니티를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퀘이사의 질량 분포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의 필라멘트 구조의 이제 질량 분포를 또 추론함으로써 우리 우주의 뉴트리노의 매스가 얼만큼 되어야 구조 형성이 이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식의 연구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눈에 보이는 이제 퀘이사의 분포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다크매터의 분포를 이제 추적하는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 가장 큰 존재하는 가장 큰 이제 우주 거대 구조의 크기를 유추함으로써 그게 우리 우주 표준 모형이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가정인 균질성에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가 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의 분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은하를 사용하는데 이제 다양한 은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은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멀리 있는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퀘이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은하가 물질을 잘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퀘이사는 또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는 이 은하를 통해서 둘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식의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의 거대 구조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은하를 그냥 하나의 점처럼 취급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데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별 은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고 또 다채로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은 은하를 그냥 하나의 점처럼 취급해서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은하의 이제 다양함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은하의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 왔었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팽에돌 2018년 연구로 이제 잘 알려진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은하의 이제 대표적인 물량 중에 하나인 별 형성률과 그다음에 은하가 이제 빨간 색깔을 가질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레드 프랙션이 X축의 질량과 Y축에는 환경 밀도, 그 국부 밀도의 함수로 살펴봤을 때 이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질량으로 대부분의 이 경향성이 잘 설명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 빨간 색깔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성은 질량만으로 설명되지는 않고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이 두 개의 성질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은하의 다양한 성질들이
질량과 헤일로 질량과 그 다음에 국부 밀도의 함수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살펴봐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측적으로도 그렇고 수치 실험에서도 그렇고 이 은하라고 하는 게 우주 거대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이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은하가 이제 물질이 유입받으면서 형성되고 진화를 해 나가게 될 텐데, 따라서 우주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할 때 이런 우주 거대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보시면은 이 우주 거대 구조가 굉장히 비등방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팩터 중에 헤일로 매스와 그 다음에 환경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것도 이 비등방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제 콜래보레이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은하의 성질을 우주 거대 구조 환경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런 이제 거대한 우주론적 수치 실험이 이제 수행되고 있고, 한국 천문학계에서도 이제 이런 일환으로 이런 다윈이라고 불리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준비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천문학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기념품 준다고 하니까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그 은하의 특성을 이제 어떤 환경의 함수로 살펴봐서 왜 은하가 이런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헤일로 매스와 그다음 국부 밀도만의 함수로만 살펴보기에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우주 거대 구조가 굉장히 비등방적이다 보니까 이 비등방적인 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믹 웹의 함수로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일단은 이제 우주론적 수치 실험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다양한 이제 자료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접근이 이제 가장 용이했던 호라이즌 AGN이라고 하는 우주론적 수치 실험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이 은하의 특성이 우주 거대 구조의 비등방적인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00 메가파섹 per H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이제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서 은하를 아주 자세히 보기는 어렵겠지만 스타 포메이션 레이라든지 혹은 스텔라메스 등의 이제 특성들은 충분히 살펴보기 용이한 그런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주의 거대 구조를 비추어서 이제 은하를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시뮬레이션에서 우주 거대 구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우주 거대 구조를 찾기 위해서 저는 시뮬레이션에서 구현된 암흑물질 분포에다가 디스펄스라고 하는 입자 분포로부터 이제 밀도장을 계산하고 그 밀도장에서 극대점과 극소점 그리고 안장점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우주 거대 구조를 식별하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서 우주 거대 구조를 이제 식별해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가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렇게 지금 필라멘트 형태로 보이는 이제 우주 거대 필라멘트의 역할이 무엇일까가 특별히 궁금해서 그걸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 필라멘트를 식별해낼 때 이 디스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돌릴 때 어느 정도나 지속성이 높은 필라멘트를 수출할 것인가라는 거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소 지속성 정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면은 그 지속성 미니멈 최소 지속성보다 더 지속성이 이제 높은 필라멘트 구조만 식별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대비해서 5배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는 필라멘트와 7배 정도 되는 필라멘트를 이제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7배 되는 거를 추출한다 하면은 조금 보기에도 큰 규모의 필라멘트들이 잘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방식은 이제 이게 호라이즌 AGN에서 구현된 이제 우주 물질 분포와 그 다음에 은하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육안으로도 필라멘트 구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걸 디스펄스로 이제 식별을 해서 각각의 은하를 이 가까이에 있는 필라멘트로부터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하의 특성이 이 거리 함수로 바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별 형성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이동 2 정도에 있는 그 우주의 모습을 담은 스냅샷을 분석을 하였고요. 은하의 이 성질을 헤일로 매스와 국부 밀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펴봐 왔던 환경 요소이니까 그것에 더해서 필라멘트까지의 거리의 함수로 이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은하의 이제 스텔라 매스와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것이 헤일로 매스에 의해서 가장 크게 결정된다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헤일로 매스와 그다음 그 외의 환경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필라멘트보다 조금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요소들을 잘 제거한 다음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스텔라 매스와 스타 포메이션 레이를 헤일로 매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헤일로 매스의 함수로 그려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일로 매스가 클수록 스텔라 매스가 이제 커지는 그런 경향성, 그다음에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 이제 커지는 그런 경향성을 잘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씩 벗어나는 그런 분포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벗어난 정도는 분명히 헤일로 매스가 아닌 그런 환경 효과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헤일로 매스 효과를 제거하고 남은 요소 중에서 이제 필라멘트나 다른 환경 요소가 끼치는 영향을 보고 싶기 때문에 레지듀얼이라고 정의된 물리량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면 주어진 헤일로 매스에 대해서 스텔라 매스가 있을 때 기대되는 스텔라 매스 대비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주어진 헤일로 매스에서 측정되는 이 스캐터로 나눠서 정의된 레지듀얼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을 이 아래쪽 패널에 그려놓았는데요. 이 스텔라 매스의 레지듀얼, 스타 포메이션의 레지듀얼인데 보시면은 잘 계산이 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헤일로 매스에 대해서는 경향성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호라이즌 에이전에서 찾은 은하와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가지고 이 스텔라 매스, 은하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특성인 스텔라 매스와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플레인을 구성을 했냐면요. X축은 국부 밀도, 그다음에 Y축은 필라멘트로부터의 거리로 구성된 플레인 상에서 스텔라 매스와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스텔라 매스든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든지 간에 모두 X축 방향을 따라서 경향성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X축 방향이 국부 밀도였던 것을 보면은 이 두 개의 성질이 거의 대부분 국부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이 필라멘트로부터의 거리의 함수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계산한 값이 레지듀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헤일로 매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나머지 두 개의 요소들과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헤일로 매스의 영향이 사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플레인상에서 헤일로 매스의 변화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크게 헤일로 매스가 증가하는, 즉 고밀도 환경으로 갈수록 헤일로 매스가 증가하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결과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국부 밀도에 대한 경향성은 사실은 헤일로 매스가 만들어내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일로 매스의 효과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필라멘트나 혹은 국부 밀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한 레지듀얼을 이 똑같은 플레인상에서 이제 그려보았는데요. 그려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레지듀얼이 이제 플러스 쪽으로, 즉 기대되는 주어진 헤일로 매스에서 기대되는 스텔라 매스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왼쪽에 보셨던 것과 다르게 이 국부 밀도의 함수로 약간의 경향성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향성이 필라멘트까지로 거리의 함수로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향성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필라멘트에 더 가까워지는 방향인데요. 필라멘트로부터 약간 멀리 있을 때 이 똑같은 헤일로 매스라고 가정했을 때 멀리 있는 은하의 스텔라 매스는 약간 작은데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스텔라 매스가 증가하다가 더 가까이 가면 오히려 스텔라 매스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필라멘트 환경이 이제 가스가 풍부한 환경, 상대적으로 가스가 풍부한 환경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필라멘트
필라멘트로 가까이 갈수록 별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스텔라 매스가 더 큰 경향성을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오히려 스텔라 매스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은하의 매스 어셈블리가 필라멘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오히려 저해되는지 이게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별 형성의 재료가 되는 이 가스의 양이 혹시 필라멘트로부터의 거리의 함수로 조금 바뀌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역시 X축이 국부밀도이고 Y축이 필라멘트로까지의 이제 거리인데요. 가스의 양을 그냥 한 번에 퉁쳐가지고 보기보다는요, 이 헤일로 안에 반경의 함수로 각각의 쉘 안에 들어있는 가스의 양을 살펴보려고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스의 덴서티 그 자체를 살펴보기보다는 헤일로 매스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지듀얼을 계산한 다음에 그 레지듀얼이 이 플레인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패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에 있는 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국부밀도의 함수로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것 외에도 두드러지게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있었냐면은 필라멘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헤일로의 경우에 바깥쪽 쉘에, 즉 헤일로의 바깥쪽에 가스가 많이 있는 반면 안쪽에는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프로파일로 나타내 보면은 이 두 개의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필라멘트로부터 멀리 있는 거고 하나는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두껍게 그려진 선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헤일로의 가스의 프로파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게 바깥쪽에서 조금 더 높은 가스 밀도 분포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필라멘트의 가까이에 있는 헤일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스가 바깥쪽에 적체되어 있고 안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있으면 안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궤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스의 스핀을 계산해서 역시 헤일로 매스 효과를 제거한 레지듀얼을 같은 플레인상에서 살펴보았고요. 예상한 대로 가스 스핀이 필라멘트에 가까이에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가스의 스핀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이 바깥쪽에 적체되어 있는 이유가 앵귤러 모멘텀이 바깥쪽에서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헤일로가 필라멘트에 가까이에 있는 헤일로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이제 은하가 있고요. 모종의 이유로 이 앵귤러 모멘텀이 바깥쪽에 있는 가스가 크다 보니까 이 밖에서 계속 도느라고 안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가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중심부에는 적어지게 되어서 가스가 적어지게 되면서 이 중심부에 갤럭시가 스타 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바깥쪽에서 이 가스 앵귤러 모멘텀이 왜 크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2015년에 연구된 레이글 에돌 논문에서는 필라멘트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물질의 볼티시티를 계산을 했을 때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중에서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 헤일로 매스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애들을 좀 추려서 그 애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볼티시티 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색깔이 진할수록 볼티시티가 이제 큰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요 크게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필라멘트이고 이게 필라멘트의 외곽 부분인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스타 포메이션 레이시 적은 애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필라멘트의 이 외곽부에서 볼티시티가 큰 영향을 받아서 바깥쪽의 가스의 앵귤러 모멘텀이 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가스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스타 포메이션이 저해되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치 필라멘트가 이 볼티시티로 이 헤일로를 이렇게 팽이를 치는 것처럼 이 바깥쪽의 가스를 앵귤러 모멘텀을 이제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이걸 정말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 연구는 그 호라이즌 AGN이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에 적색이동 2라고 하는 스냅샷, 멈춰있는 스냅샷 하나를 사실은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앵귤러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를 사실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필라멘트와 헤일로와 그다음에 그 사이의 물질의 흐름을 시간에 따라서 추적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정된 시간에서의 시뮬레이션 자료 분석을 하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이 필라멘트 주변에서 헤일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이 연구는 서울시립대 지한나 학생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연구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은하단 환경에서 은하들이 이게 은하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안착해가는 그 과정이 은하단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은하단 중심을 중심으로 한 속도의 이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가 되는가를 이제 보여준 연구를 바탕으로 필라멘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필라멘트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함수,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기준으로 한 속도의 페이지 스페이스 다이아그램 상에서 이 필라멘트로 안착하게 되는 이 헤일로의 분포가 필라멘트에 들어온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 살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이 필라멘트 주변을 이제 도는 이런 헤일로들이 이렇게 돌다가 안착하거나 혹은 중력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 주변으로 헤일로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그 캐비엇이 있었는데, 이 헤일로를 시간에 따라서 어떤 필라멘트 주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추적을 했지만 필라멘트는 레드시프트 0에 있는 어떤 특정 시점의 필라멘트로 고정을 사실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애니메이션인데 PDF로 올리느라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 분포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필라멘트 구조 식별을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필라멘트가 식별되는 게 다르고 또 식별된 필라멘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처럼 필라멘트를 고정하고서 헤일로의 모션을 혹은 이제 진화를 추적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필라멘트의 시간에 따른 진화도 추적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라멘트의 진화를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역시 서울시립대 지한나 학생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지한나 학생이 관련된 발표를 내일 이제 하게 될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부터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필라멘트 레드시프트 3에서부터 0까지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검정 색깔이 그 주변을 맴도는 헤일로의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 가는 걸 보면은 필라멘트를 고정해 놓고 어떤 헤일로의 모션을 보는 거는 어떤 이제 잘못된 결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쭉 더 확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소개드렸던 연구에서 발견했던 필라멘트 근처에서의 그 물질의 어떤 볼티시티 때문에 이 가스의 이동이 전달이 은하로 잘 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보고 싶은데요.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많은 스텝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이 다 지금 수치 실험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화를 시간에 따라서 추적해서 보는 게 수치 실험에서는 가능하지만 사실 관측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치 실험에서 본 결과를 이 관측이랑 비교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를 보게 되었냐면, 그 우리 가까이에 있는 후기 우주에서의 은하의 스핀이 초기 조건에서부터 유도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관측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보고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후기 우주에서 관측되는 은하의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측하는 양이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물질의 분포가 그러니까 거대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주는 타이달 효과 때문에 이 스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를 서로 확인을 하려면 이 관측되는 그 은하의 초기 조건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현재 모습밖에 없고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었는데요.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제한된 우주운적 수치 실험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루시드나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대표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관측되는 그러니까 가까운 우주, 국부 우주를 재현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을 찾아서 우리 우주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onstrained cosmological simulation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관측하는 그 은하의 특성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관측적으로도 시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추적을 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constrained cosmology simulation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 constrained cosmological simulation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는 저희로부터 200메가파섹 안에 있는 은하의 이제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 색깔이 관측된 은하의 이제 분포이고 약간 노란 색깔로 그려진 것이 이 constrained cosmological simulation으로 구현된 암흑물질 분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잘 일치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과거를 다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 이 constrained cosmological simulation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에서 이 우주 거대 분포를 인풋으로 이제 줘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초기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는 이 인풋에 해당하는 관측되는 우주에서의 우주 거대 구조, 물질 분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잘 재현하느냐가 이 코스모로지컬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우리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답에 가까운 초기 조건을 찾기 위해서 현재 관측되는 우주에서의 물질 분포를 인풋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그 서베이 데이터의 이 영역과 그다음에 뎁스를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스피어 X와 에이스펙이라고 하는 전천 분광 서베이가 지금 한참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고 이 자료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그 물질 분포를 더 잘 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질 분포를 잘 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희가 관측하는 건 은하의 분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물질 분포를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대에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은하의 분포로부터 이 다크매터 헤일로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은하의 분포로부터 그 헤일로의 질량을 어떻게 잘 추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을 또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우주 거대 구조와 은하의 진화를 연결해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다면 이건 이제 국부 우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우주에 해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 얼리 유니버스에서의 은하의 특성과 그 다음에 환경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베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딘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100 스퀘어 디그리에서 이 네로우 밴드를 이용한 이미징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이 서베이에서는 적색이동 2.4, 3.1, 4.5에 있는 라이만 알파 에미터들을 찾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라이만 알파 에미터, 즉 스타포밍 갤럭시들을 이제 많이 찾아서 이 레드시프트에 있는 구조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 라이만 알파 에미터에 해당하는 이 은하들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수행하고 학생들과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오딘 자료를 활용해서 우주의 제2온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주의 제2온화라고 하는 거를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우주의 제2온화를 이끄는 이제 주체가 되는 게 AGN인지 혹은 AGN만큼 파워풀하지는 않지만 개수가 많은 별 형성 은하인지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오딘에서 관측된 라이만 알파 에미터, 즉 스타포밍 갤럭시들에서 이 라이만 컨티뉴엄, 즉 그 우주의 제2온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소스가 얼만큼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게 꽤 흥미로운 일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딘에서 추적하고 있는 3개의 레드시프트 중에서 적색이동 4.5에 해당하는 라이만 알파 에미터의 이 SED를 보시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U밴드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라이만 컨티뉴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이 라이만 알파 에미터들에서 라이만 컨티뉴엄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잘 된다면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적색 이동에서의 이 라이만 컨티뉴엄이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이게 기존에 비슷한 적색 이동에서 레드시프트 4 정도에서 개별 은하에서 발견한 라이만 컨티뉴엄의 이제 밝기가 27등급에서 28등급 정도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U밴드, 라이만 컨티뉴엄을 보고 싶은 U밴드 데이터가 깊이가 27에서 28 겨우 간당간당하게 있는 정도여서 라이만 컨티뉴엄의 시그널을 찾는 게 마치 이제 집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일이어서요. 열심히 이제 서은숙 학생이 지금은 이제 석사후 연구원인데요. 서은숙 연구원이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고 오늘 그 결과를 공유 드리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관심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딘에서 라이만 컨티뉴엄 외에도 이 은하의 주변 물질에 해당하는 이제 CGM을 탐사하는 연구도 이제 수행해보고 있는데요. 이 라이만 알파 에미션이 조금 넓게 분포하는 라이만 알파 헤일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에미션을 찾는 일인데 이 라이만 알파 에미션이라고 하는 게 그 은하 주변에 있는 이 CGM의 중성수소에서 스캐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라이만 알파의 빛을 추적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하에서의 그 가스의 유입이나 바깥 우주 거대 구조로부터의 가스의 유입이나 혹은 피드백으로 인해서 가스가 이제 방출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가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제 한 레드시프트 4에 있는 어떤 은하를 UV 컨티뉴엄으로 봤을 때, 즉 별들의 분포를 봤을 때와 이 라이만 알파로 봤을 때의 분포가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도 훨씬 더 넓은 분포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만 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가스의 분포를 추적할 수 있는 라이만 알파 헤일로를 이 오딘에서 찾은 라이만 알파 에미터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걸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한데 적색이동 2.4, 3.1, 4.5가 오딘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적색이동대인데 이 적색이동에서 이 라이만 알파 헤일로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이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일을 하고 있는 김지현 학생이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하고 있어서요. 또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오딘 LA들을 살펴보는 것의 궁극적인 사실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거대 구조와 연결 짓고자 할 때 오딘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코스믹 웹,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이 라이만 알파 에미터들의 이제 분포이고 거기서 찾은 프로토 클러스터들과 필라멘트 분포인데요. 이런 우주 거대 구조 환경에 비춰봤을 때 이 라이만 컨티뉴엄의 시그널이나 혹은 라이만 알파 헤일로의 이제 어떤 특성이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초기 우주에서의 은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연구한 은하의 진화와 그 다음에 우주 거대 구조를 연결해보고자 하는 여러 노력과 시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감사드리고
네,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었던 일인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뒤에 마이크가 갈 수 있을까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라이먼 알파 헤일로 관련해서 특히 이제 뮤즈 그룹에서 이제 코어 컴포넌트랑 헤일로 컴포넌트를 이제 피팅을 해서 걔네들과 이제 갤럭시 호스트 갤럭시의 성질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걸 봐왔는데 혹시 오딘 그룹에서도 비슷한 류의 연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오딘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 자료로 별의 분포와 그다음에 라이먼 알파 헤일로의 분포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어 컴포넌트 외에 헤일로 컴포넌트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게 저희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코어 컴포넌트들을 잘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지역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헤일로 매스랑 스텔라 매스랑 비교를 하면서 리지듀얼로 만드는 그림 있잖아요. 네, 아주 지역적인 질문인데 그 리지듀얼 그림에서 잘 보면은 그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게 뭐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왼쪽 아래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뻗어가는 희미한 브랜치가 하나 보이잖아요. 저거는 그냥 의미 없는 건가요? 네, 이 브랜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기는 했는데 헤일로 매스가 작고 또 스텔라 매스가 이제 작은 쪽에 해당하는 이제 대상 은하들일 거여서 혹시 다크데머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 그림이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지금 러시프트 2에서 이 은하들을 보면서 사실 스텔라 매스의 효과, 그러니까 헤일로 매스, 스텔라 매스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레지듀얼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 포메이션 레이저 원료가 되는 그런 가스가 밖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헤일로 매스가 다르면 들어올 때 어떤 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원료가 바로 스타 포메이션으로 전환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마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헤일로 매스의 함수로 가스 매스를 그려보면 아마 이제 그 트렌드가 나오는 게 이제 그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헤일로 매스가 만들어내는 그 효과 외에 이 스캐터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보지는 않고 헤일로 매스의 효과라고 그냥 하고 넘겨버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작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송현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사드리면서 네, 이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식 시간 가지고 2시 15분부터 세션들이 시작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유튜브에 와서 보시면 바로 여기서 주문을 한 거예요? 아니요. 아, 요거는 그냥 연사 따로 찍은 프레임 거고요. 녹화하고. 그래서 이제 좌장하고 연사분 이제 그걸로. 코멘트 소개할 때 앞부분은 요 영상을 따서 삽입을 하고 네. 맨 앞하고 맨 뒤를 네. 가운데는 그냥 화면만 보이게 해서요. 연사분 연사 목소리랑 줌으로 하고. 그냥 왜 강의하듯이. 소개랑 네. 질의응답은 여기로 삽입하고. 네, 그래서 앞뒤는 요 휴대폰 영상을 네네. 이제 하고 가운데 학술 강연 자체는 줌 화면만 딱 띄워가지고 하게 질문자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은데 좀 장비가 이게 학생들 개인 그냥 휴대폰 그냥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장비가 이게 안 돼요. 휴대폰이 좋죠. 휴대폰이 좋은데. 근데 이것도 지금 조명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건지 학생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게 박장훈 모든 장비 다 가지고 박장훈 선생님이 딱 찍으셔서 영상이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근데 오디오는 오히려 우리 게 더 좋았어요. 마이크 지금 그러면 연결하니까 마이크는 이쪽으로 안 들어오잖아. 여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녹화하는 거예요? 아, 정지하는 거구나. 네. 노트북을 보나요? 그 연결을 노트북으로